4주차 강의 주제는 근대적 공공박물관의 등장입니다. 근대적 공공박물관의 등장. 캐비닛과 달리 단체 박물관과 개인 박물관은 아마추어 수집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체 박물관과 개인 박물관은 필 박물관과 애들레이드 갤러리 등을 제외하면 국민교육을 위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국민교육을 위한 근대적 공공박물관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 탄생한 루브르 미술관과 파리 공예박물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되돌아보면 공공박물관으로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루브르 미술관과 파리 공예박물관보다 빠른 시기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컬렉션의 소유를 국가에 양도한 국립박물관으로서는 1753년에 설립된 대형 박물관이 루브르 미술관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문화재의 컬렉션은 특권 계층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혹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고 이것을 국민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명확한 이념 하에서 설립된 박물관은 루브르 미술관과 파리 공예박물관이 최초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이은 나폴레옹 전쟁과 유럽에서 국민국가의 형성 시대에 이러한 공공박물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공공박물관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국민의식 형성의 도구였고 또한 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공공박물관은 루브르 미술관의 직간접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고 세계의 박물관사에 있어서 루브르 미술관은 중요합니다. 파리 공예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대규모 근대기술 박물관이었고 그 후의 독일 박물관을 비롯한 세계 기술박물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먼저 루브르 미술관과 파리 공예박물관의 연역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대형 박물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이후 공공박물관은 전문 분야로 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미술관, 자연사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나아가 역사박물관 등 전문 분야로 분화한 박물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소주제로 루브르 미술관의 성립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탄생한 루브르 미술관은 국왕동의 특권 계층에게 점유되어 있었던 미술을 국민들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793년에 개관했을 때의 명칭은 국립미술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프랑스 박물관으로 변경되었고 게다가 중앙미술관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은 제정기인 1803년에서 1814년까지에는 나폴레옹 박물관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다 루브르 미술관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명칭 변경을 고려해서 루브르 미술관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르 미술관과 연결되는 프랑스 왕의 미술 컬렉션 역사는 16세기부터 시작되었고 이들을 볼 수 있도록 민중에게 허용하는 움직임도 이미 앙상 레짐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루브르 미술관의 흐름은 프랑스를 유럽 세계의 예술, 문학 등 모든 문화의 중심지로 삼으려는 16세기 이후부터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루브르 미술관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단절로 인해 등장한 것이지만 또한 이러한 전사에서 연속된 연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루브르 미술관의 그 전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기에 고전 고대의 미술품이 발굴되어 귀중하게 여겨진 이래로 미술품은 궁정 외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15세기 말까지 프랑스 귀족들은 자신의 성을 장식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의 흉상을 비롯한 고미술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 군주는 미술품을 수집하는 습관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산이라면 무엇이든지 상품이라 여겼고 국왕 프랑스와 1세는 특히 이탈리아 미술을 절찬했습니다. 그는 로마 교황이나 이탈리아 군주들로부터 라파엘의 성가족을 받았고 또한 만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호했습니다. 오늘날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명품 모나리자는 아마도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로부터 받은 것일 것입니다. 자국의 미술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인해 그는 유럽에서 프랑스류 미술의 우위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루이 14세의 재정총감인 콜베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까지 이어집니다. 부르봉 왕조의 첫 국왕인 앙리 4세는 유그노 전쟁에 의한 동란 후의 프랑스 복구에 노력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미술의 진흥을 도모했고 1602년에는 루브르 궁전에 화가 조각가를 거주시켜 아트리에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앙리 4세는 최상층인 귀족과 미술 거장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귀족과 미술의 일체감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루브르 궁전에 화가가 거주하는 관습은 그 후 나폴레옹 시대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17세기에는 미술품 상거래가 성립하였고 암스테르담이 그림 시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17세기 후반에 고미술 수집과 매매 열기가 고조되었습니다. 18세기에는 중상주의에 의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왕후 귀족 이외의 아마추어도 미술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파리도 미술품 매매의 중심지가 되어 18세기 후반에는 암스테르담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루이 13세와 루이 14세 때에는 왕뿐만 아니라 리슐리, 마자랭, 재정총감 콜베르도 미술작품 수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슐리는 프랑스 국왕에게 자신의 컬렉션을 기증했습니다. 마자랭도 열정적인 미술작품 수집가 중 한 사람이었고 프랑스의 미술 수집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시는 그림은 컬렉션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그린 것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미술 컬렉션을 볼 수 없었던 점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마자랭이 죽은 후 그의 컬렉션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국왕 루이 14세가 매수했습니다. 이러한 컬렉션의 대부분이 프랑스 혁명 후에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게 되었습니다. 콜베르는 중상주의 경제를 추진한 사람으로 수공업 진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파리 공예박물관의 전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술품이 이탈리아에서 수입되기만 하는 것을 우려한 콜베르는 1648년에 왕립미술 아카데미를 설립시켰습니다. 미술 아카데미의 목적은 화가 조각가를 양성하는 것과 화가 조각가의 사회적 지위를 이미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는 시인, 철학자와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콜베르는 로마에 있는 뛰어난 미술품을 모두 복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663년에는 프랑스 미술 아카데미의 로마 분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고브란직 등의 장식 공예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품을 프랑스에서 수출 가능하도록 그의 기획 의도가 훗날 실현됩니다. 대형 박물관 역사를 쓴 에드워드는 국가의 문화와 국력을 증진하는 데 문화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프랑스는 영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16세기 이래 프랑스 외교관은 주재 지역에서 사본, 골동품을 수집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사와 문화재의 이용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대형 박물관보다도 루브르 미술관이 최초의 공공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왕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프랑스의 모든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제1인자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의회가 강해지면서 왕이나 궁정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 상황은 미술 컬렉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에 의해 1649년에 찰스 1세가 처형되었고 그의 미술 컬렉션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는 국왕으로서의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미술 수집가로서는 최고였습니다. 그의 컬렉션은 이탈리아 만토바의 곤자가 가문의 것을 구입한 것을 포함해서 17세기 전반의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자랭은 독일 은행가이면서 수집가인 자바흐를 파견해서 찰스 1세의 컬렉션 구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자바흐가 자신을 위해 구입한 것은 훗날 콜베르가 구입했습니다. 루브르 미술관 대생실의 컬렉션은 자바흐가 구입한 것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찰스 1세의 컬렉션 매각으로 프랑스는 가장 우수한 부분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크롬웰 정권에 의한 찰스의 컬렉션 매각 처리는 엄청난 실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외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왕후의 컬렉션에 기원을 둔 미술관이 있는 데 비해 영국에는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이것이 영국의 미술관 역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의 루브르 궁전 건물은 르네상스기인 1546년에 프랑스와 1세에 의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은 19세기 중엽인 제2공화제 시대와 제2제정시대인 3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폰텐브로에 수집된 프랑스 왕의 미술품은 루이 14세 때에 루브르 궁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게다가 일부가 베르사유로 옮겨져 왕궁의 방을 장식하였고 루브르는 그 나머지를 넣어두는 보관 장소가 되었습니다. 리슈르나 콜베르는 왕의 컬렉션을 한 곳에 모아서 아카데미 회원, 젊은 화가, 조각가가 볼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루이 14세가 1681년에 루브르 궁전의 화랑을 건립하였고 이 구상이 실현되었습니다. 루브르 궁전의 미술관을 건립하는 계획은 앙상 레짐기에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컬렉션을 룩셈불 궁전에서 보여주는
임시 공개가 175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이 15세의 애인 폼바둘 마리니 부인의 동생이자 건설 총감독이었던 마리니에 의해서 그림 110점과 선화 20점을 일주일에 이틀 동안 3시간씩 임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유화를 세컨버스, 즉 화포에 옮기는 수복 작업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1752년에는 카탈로그도 만들어졌습니다. 루이 16세의 건축 총감독이었고 마리니의 후임인 앙지비의 백작은 루브르 대화랑을 개설할 계획을 1774년에 세웠습니다. 그는 왕의 컬렉션에 부족한 저지대 지방, 현재의 네덜란드, 벨기에 등입니다. 그리고 북방, 독일 외의 북방의 그림에 눈길을 돌려서 그림의 모든 유파를 전시하려 했습니다.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에마오 순례자들 외에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때 그가 수집한 것입니다. 그는 미술작품을 공개해서 민중의 품성과 도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 대형 화랑 계획은 혁명 전의 절박한 상황에서는 실현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혁명 후 루브르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들 루브르 미술관의 전신인 공개는 왕으로부터 성원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국민이 권리로서 견학하는 공개와는 다릅니다. 후자의 현실에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대변혁이 필요했습니다. 미술품의 소유에 대해서 컬렉션은 더 이상 개인, 교회 혹은 절대군주의 소유물이 아닌 비인격체인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는 사고가 프랑스 혁명 전부터 많이 퍼졌습니다. 사상가 디드로도 1765년에 백과사전 제9권에서 그림과 조각을 전시하고 메달, 자연사, 도서 컬렉션을 가진 종합박물관, 즉 기술과 과학의 중앙박물관을 루브르 궁전에 만들 것을 제창했습니다. 혁명에 의해 탄생한 루브르 미술관은 디드로의 생각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앙상 레짐으로 비롯된 원칙을 이용한 것이라 하는데 박물관,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의 성립 두 번째로 루브르 미술관의 탄생입니다. 프랑스 혁명 결과 왕의 보물, 교회의 재산, 외국으로 도망간 귀족의 소유물이 몰수되었습니다. 대규모 수납 창구를 파리에 몇 곳 설치해서 이들을 수납했습니다. 미술품은 미술관을 만들어 전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792년에 성립한 국민공회는 왕실, 왕족, 교회로부터 접수한 컬렉션을 루브르 미술관, 국립자연사박물관,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에 두기로 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리 공예박물관은 지금 말씀드리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세 기관에 두기로 정해졌습니다. 1793년 7월 27일의 포고에 의해서 같은 해 8월 10일에 루브르 대화랑이 국립미술관으로서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루브르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루이 16세의 폐위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시된 그림 537점, 조형물 104점의 대부분은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던 왕실 컬렉션에서 가져왔지만 폐쇄를 명령받은 교회, 해외로 도망간 사람들의 것도 있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을 단두대에 세운 혁명파는 이들 미술품은 프랑스 시민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했고, 시민이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계몽과 영감의 장으로서의 박물관 혹은 미술관에 수납하도록 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정신에 불타는 자코뱅당은 민중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권리라는 점을 실제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물관이 공공시설이 되었고, 그때까지 국왕과 귀족에게 독점되어 있던 유물을 민중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앙상 레짐의 왕이나 왕비의 사적 물품을 전시하는 것은 빈곤에 시달려온 민중에게 특권 계층의 호화로운 생활상을 보여주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 정신을 고취시켜 왕당파와의 반란 전쟁 및 외국 여러 왕들과의 간섭 전쟁을 끝까지 치르는 데에도 기여했을 것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은 혁명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박물관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 성립됨으로써 바타유는 근대적 박물관의 기원은 단두대의 발명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력에서는 1주간이 아닌 10일간의 사이클을 사용하고 있고, 루브르 미술관에서는 10일 가운데 5일은 모사를 하는 화가 지망생을 위해서, 3일은 일반인을 위해서 공개했고, 2일은 청소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당시 입장은 무료였습니다. 각 그림에는 라벨이 붙여졌고 저가의 카탈로그도 간행되었습니다. 고미술 부분에서는 가이드 강연도 열렸습니다. 1799년 무렵부터의 전시 갤러리에서는 유파벨로 그림을 배치했습니다. 루브르 미술관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루브르 미술관 외에 프랑스 기념미술관도 탄생시켰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기념물 미술관의 고딕실입니다. 혁명 정부는 몰수한 교회 재산을 매각하려 하였지만 그중 미술품, 서적, 사본을 보존할 필요성을 인정해서 젊은 화가 알렉상드르 르누아르를 책임자로 앉혔습니다. 그는 생전이 대성당에 있었던 프랑스 왕묘, 프랑스의 위인 문인의 묘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이장했습니다. 퀴렌, 데카르트, 모리엘, 라 폰티누, 아베랄, 에로이저의 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795년에 프랑스 기념물 미술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미술관은 중세의 미술품을 수집한 최초의 박물관이었고, 훗날의 로망주의 운동이나 프랑스의 고딕 건축 복권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재정기까지의 프랑스 미술관 행정을 총지휘한 비방 드농, 이 사람에게 있어서 르누아르의 프랑스 기념물 미술관은
탐탁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등롱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미술관은 18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 루브르의 그림 조각 분야는 프랑스 기념미술관의 컬렉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몰수된 미술품의 수납 장소가 파리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설치되었고, 대학이 있는 도시에는 미술학교에 미술관을 부설했습니다. 루브르 미술관이 유럽의 중앙미술관인 것처럼 이들은 각 지방의 중앙미술관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필요한 그림 등을 루브르 미술관에서 공급받았습니다. 1800년에는 볼드, 칸, 디종, 릴, 리옹, 마르세유, 낭시, 낭트, 렌, 루앙, 스트라스부르, 툴루즈, 이외 프랑스령에 있었던 브리셀, 주네브, 마인츠, 15개 도시에 이런 15개 도시의 미술관을 만들어 루브르에서 656점의 그림이 공급되었습니다. 훗날 이것이 1508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브르 미술관을 정점으로 하여 프랑스 미술관의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미술품의 재분배를 실시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군이 국경을 넘어 전쟁을 하게 되자 다른 나라에서 몰수한 미술품이 프랑스로 유입되었습니다. 혁명정부는 세계를 제압과 절대주의에서 해방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최고의 자원 전부를 유럽 각지에서 프랑스로 운반해서 파리에 집중시키려 했습니다. 프랑스군에게는 전문위원이 동행해서 몰수 물품을 다루도록 했고, 미술품은 루브르 미술관에, 서적 등은 국립도서관에, 자연사 자료는 파리 식물원에 소장했습니다. 프랑스군이 1794년에 벨기에를 통과했을 때는 십자가로부터의 강하 외에 루벤스의 걸작 약 40점이 몰수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문화재를 수집한 고대 로마인의 후계자로서 임하고 있었습니다. 몰수하는 프랑스 측의 논리는 영광스러운 걸작은 기존에는 특권자 개인의 소장이었지만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당연히 민중이 노예처럼 신음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미술의 몰수에 힘을 쏟게 되었고, 1976년부터 97년까지의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에서는 미술품 등의 몰수를 조직화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몰수를 조약으로 인정시키는 합법적 방법을 취했습니다. 트렌티노 조약에서 로마 교황에게 미술품 걸작 100점, 사본 50점을 양도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작품들 가운데는 벨베데레의 아폴로, 라오콘, 빈사의 고린, 라파엘 작품인 예수의 변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798년 7월 26일, 27일 이틀간에 걸쳐 도착한 전리품을 과시하는 프레이드가 파리 왕립식물원에서 마르스 광장의 자유의 상이 있는 곳까지 펼쳐졌습니다.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대성당의 거대한 바실리카를 실은 거대한 외건, 라파엘의
예수의 변모, 티치아노의 예수라고 크게 적힌 상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예술가, 학자, 정치가의 연설에 더불어 음악이 연주되었으며 모인 군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프레이드에는 인류의 귀중한 보물을 그리스인은 포기하고 로마인은 잃었지만 프랑스인의 손에서 영구히 보존된다는 표가 내걸렸습니다. 세계에서 프랑스가 학예, 문화의 중심이고 전 세계에서 우수한 미술품 등은 파리에서 보존한다는 의도가 명료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이러한 전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미술관 초기의 명칭인 중앙 센트럴은 프랑스에서 중앙박물관을 의미할 뿐 아니라 세계의 중앙박물관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가 박물관 미술관에서 세계의 중심국으로 여겨졌고 루브르 미술관은 세계사와 문명의 보관 창고였으며 인류 발전의 쇼윈도라 불렸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혁명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이미 제국주의의 씨앗이 싹을 내고 있었습니다.